안녕하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쉽고 빠른 식품 표시 기준을 설명드릴 식약처 안심 캐릭터 케어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양성분 강조 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외에 저, 무,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영양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할 경우 강조하고자 하는 해당 영양성분과 9가지 의무 영양성분 표시를 모두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양성분 강조 표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저 또는 무의 용어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 무의 용어는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 세부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량을 예를 들면 식품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0kcal 미만일 때 저열량 등을 표시할 수 있고, 무열량으로 표시하려면 식품 100ml당 열량이 4kcal 미만이어야 무열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표시 조건에 맞을 경우 저 또는 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류 강조 표시와 관련해서 무당과 유사한 표현으로 제품의 무설탕, 제로 슈거, 슈거 프리 등을 표시하는데요. 최근 설탕과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 슈거, 무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당류가 없어 덜 달거나 열량까지 낮은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 슈거, 무당 등의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 표시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강조 표시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라면 주표시면에 가장 크고 굵게 표시되어 있는 강조 표시 옆에 표시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 중 저지방 표시와 관련해서 식품 100g당 3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1.5g 미만일 때 저지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축산물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유 또는 급원, 고 또는 풍부의 용어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의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 기준에 제시된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함유 또는 급원 또는 고 또는 풍부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경우 식품 100g당 3g 이상 또는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 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식이섬유 함유, 식이섬유 급원 등의 용어를 표시할 수 있고,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일 때에는 식이섬유 풍부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경우에도 표의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 기준에 따라 함유 또는 급원, 고 또는 풍부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 첨가의 용어를 사용하려면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해서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다음의 3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다른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준값은 동일한 식품 유형 중 시장 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 시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경우 다른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준값과 비교해서 최소 25%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며 나트륨을 제외한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제시된 비타민과 무기질의 경우에는 다른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준값과 비교해서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10%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과 다른 제품의 영양성분 표준값 차이의 절대값이 다음의 일정 기준보다 커야 합니다. 덜, 라이트, 감소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대값이 해당 영양성분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절대값이 해당 영양성분 함유의 기준값보다 커야 합니다. 이제 나슈로와 함께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에 제로 칼로리로 표시하려면 어떤 기준에 맞아야 하나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중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서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량의 경우 식품 100ml당 4kcal 미만일 때 제로칼로리, 무열량이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함유를 표시하려면 어떤 기준에 맞아야 하나요? 제품의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함유와 같이 영양성분 함량을 강조 표시하는 경우 각각의 비타민이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 세부 기준의 비타민, 함유 또는 급원에 적합한 경우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를 했을 경우 9가지 영양성분과 함께 강조한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강조 표시 기준에서 그램 또는 밀리리터의 단위에만 표시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된 단위의 제품만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나요? 그램 또는 밀리리터의 단위에만 영양성분 강조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제품에 저탄고지라고 표시할 수 있나요? 저탄고지 표현이 저탄수화물, 고지방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강조 표시 기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설탕 대신 에리스톨을 사용하고 무설탕 의미로 제로 표시 가능한가요?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을 사용해서 열량을 낮춘 경우에는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춘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해당 표시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감미료를 사용하고 무당으로 강조한 제품에 감미료와 열량 정보를 추가 표시하는데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로 표시할 수 있나요? 감미료 중 자일리톨, 디말티톨 등 당알코올류 10종에 해당하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알려드린 식약처 안심 캐릭터 케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